자, 우리 이제 수식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수식어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었냐면 누군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었죠. 자, 그러면 다른 말을 수식하는 아이들인데요. 우리 수식하는 애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좀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관형사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 관형사는 거기 보면 다 명사,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꾸미는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명사를 수식한다. 자, 그 다음에 부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얘는 수식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우선 주로 용언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수식어들은 여러분 이제 가변어와 불변어로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 이 수식어는 불변어였죠. 형태의 변화가 무조건 없어요. 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 안에서 대부분 여러분 무슨 성분으로 쓰이냐면 문장 성분의 부속 성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그만, 있어도 되는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이 수식어들은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시제랑 여러분 높임 표현을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격조사랑도 결합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선생님 예시를 부사어로 넣어놓기는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 시제나 높임표 아무것도 안 돼요. 선생님 저기 예시는 지금 부사어를 넣어놨지만 부사조차도 여러분 어떤 애들이랑도 결합할 수 없다. 왜? 이 시제랑 높임 표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어미를 넣는 건데 어미는 여러분 활용하는 거잖아요. 활용이 안 되니까 절대 넣을 수 없다. 자, 여러분 격조사랑도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관형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여러분 선생님 체언 중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개념은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조사랑 결합이 얘는 절대 불가죠. 그래서 우리 조사할 때도 정리했어요. 관형사는 절대 결합할 수가 없다. 자, 형태의 변화 당연히 불가능하죠. 불변어니까. 자, 근데 이 관형사는 종류가 오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선생님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애가 있냐면 발화 현장이나 문장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니까 지시관형사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여러분 명사의 성질 상태. 여러분 명사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준대. 그래서 얘를 성상관형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대체로 단위성의 존명사랑 결합을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수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수량을 표현하는 걸 수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저 같은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여러분 성상관형사, 그 다음에 여러분 수관형사가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요 오는 순서를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저한 외딴집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외딴은 집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성질과 상태가 여러분 이 명사 바로 앞에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나타내 주는 수관형사가 성상관형사 앞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저, 이, 그저 여러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시관형사가 제일 먼저 와야 한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오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얘네들이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시험에서 여러분 이걸 누구 꾸미고 있는지 꼭 물어보거든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우선은 외딴은 여러분 이게 관형사니까 당연히 누굴 꾸며야 돼요? 집을 꾸며야죠. 그쵸? 여러분 이거는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한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꾸미고 있냐? 한이라고 하는 건 외딴집이라고 하는 명사 구를 꾸며요.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어절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그럼 누구를 꾸미고 있냐? 저는 여러분 한을 꾸민다고 하면 안 돼요. 한도 외딴을 꾸민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관용사는 관용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관용사는 무조건 명사의 역할, 즉 여러분 체언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애들만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도 여러분 누구를 꾸미냐면 한 외딴 집이라고 하는 명사 구를 꾸며줘요.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외딴집 같은 경우는 그냥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관형사는 한이나 외딴이라고 하는 관형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이 관형사랑 여러분 집 명사라고 하는 명사구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출에도 잘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둘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관형사가 또 시험에 나오는 양상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했었냐면 지시대명사 할 때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소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시대명사냐 아니면 지시관형사냐 요거를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모습이 너무 똑같잖아요. 모습이 똑같은데 얘들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여러분 자 대명사는 체언이에요. 수식원이에요. 체언은 무조건 뒤에 누굴 붙일 수 있어요? 얘는 조사를 결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시관형사는 뒤에 조사를 결합할 수가 여러분 저기 특징 1번 절대 안 돼. 그래서 조사를 붙일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를 위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여기 똑같이 가리키는 말인 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관형사고 하나는 대명사거든요. 어떻게? 그치, 조사가 와 있으니까 얘는 대명사, 위에 거는 여러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관형사 요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른 품사들과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더 갑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우고요. 자, 여러분 누굴 가냐면 수를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어디서 했냐면 수사할 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사랑 수관형사 모두 다 수량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로 낼 수 있는 건 수사와 여러분 수관형사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그럼 여러분 숫자를 1부터 4까지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수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요렇게 글자를 쓸 거거든요. 그런데 수관형사는 한, 두, 셋, 넷 아니면 여러분 여기 뭐 서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러분 너 아니면 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형태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관형사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을 안 쓰고 다른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는 사실 괜찮죠. 그런데 5 이상인 경우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습이 똑같아서 어떻게 쓰냐면 자, 5 사람이 이거랑 사람 5이 이렇게 써서 똑같이 5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는 수관형사고 하나는 수사거든요. 그쵸? 여러분 요거는 얘는 사람을 지금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관형사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사람 5이 그치 이라고 하는 조사를 결합할 수 있다는 건 수사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관형사도 문제가 좀 자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단어가 모습 비슷한 양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러분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성상관형사가 있었잖아요.
다음에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아까 수사하고 선생님 지워버렸지만 수사하고 수관형사는 여러분 체언이고 수식원이니까 여러분 조사 붙냐 조사 붙지 않냐 이걸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처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성상관형사 성상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했어요? 아까 용언에 앞에 있는 영상에서 여러분 용언에 활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할 때 성상형용사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자, 이러면 형용사랑 여러분 얘랑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똑같지는 않지만 활용하냐 안 하냐로 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모습 똑같은 애들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성상관형사에 여러분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얘도 다른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다른은 여러분 내가 딴 것 할 때 딴의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요때 여러분 성상관형사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비교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생각 중이야 이렇게 하면 딴 생각 중이야 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관형사로 쓰였다고 봐도 되고 너와 다른 생각을 제시해 볼게. 너와 딴 생각이라기보단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관형사로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르다라는 말 쓸 수 없고, 여러분 얘는 너와 다르다라는 말,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얘도 큰이 있고 얘도 큰이 있어요. 이때 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맞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큰은 여러분 정말 크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댁에 간다 할 때는 여러분 관형사지만 나는 크기가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럴 때는 여러분 형용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상관형사도 여러분 이제 품사가 얘들아 다른데 여러분 표기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까지 정리했으니 여러분 우리 이제 부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부사입니다. 부사. 이런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어떻게 라고 하는 애로 꾸며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꾸미는 게 주된 여러분 기능을 하고 있고 주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애들도 꾸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번 갈게요. 제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한대요. 그러면 부사나 문장 전체 말고도 명사나 관형사 다른 성분들도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관형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자, 격조사와는 결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수식어는 무조건 격조사 결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나눌 수 있다? 보조사를 취할 수는 있어요. 보조사는 와요. 그래서 여기 자꾸라고 하는 부사 뒤에 선생님이 지금 많이라고 하는 미안해요. 보조사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이라고 하는 이런 부사에 도라고 하는 이런 보조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가, 을을 이런 애들은 결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조사는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관형사랑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조금 비교적 자유로워서 여러분 위치가 다른 수식하는 말에 무조건 앞에 나오지는 않아도 된다. 물론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종류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문장에 성분들을 여러분 꾸며주는, 즉 여러분 여기서 성분부사라는 건 여러분 용언, 부사, 그 다음에 관형사,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용언이라든지 부사가 부사를 꾸며준다든지 관형사를 꾸민다든지
명사를 꾸며준다든지 체언이죠. 체언. 선생님 체언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체언을 꾸며준다든지 다른 성분들을 꾸며주는 성분 부사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 성분 부사들은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주는 성상 부사가 있어요. 성질과 상태. 그래서 정말, 잘, 매우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자, 장소나 시간 앞에 나와서 이 가르치는 지시부사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리 가라, 그리 하여라 이런 식으로 꾸며주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정부사 아니, 안, 못 이렇게 세 개. 아니, 안, 못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요거 여러분 문장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부사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누구를 꾸며주냐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러면 문장 전체는 여러분 어느 위치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제약이 있죠. 대부분 수식하는 앞에 대부분 온다. 수식하는 말 앞에 대부분 오고 얘는 여러분 요 3번의 특징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과연, 설마, 의심, 제발, 간절한, 여러분 아마, 추측, 결코 단어 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 감정을 얘기하는 양태 부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체형과 체형,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누구도 있냐면 여러분 접속부사죠. 그래서 여러분 접속부사 그러나, 그리고, 하지만, 곧 이런 말들. 그래서 얘는 좀 찾기가 쉬우니까 시험에는 요게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사의 종류까지 쭉 한번 봤고요. 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조사, 보조사라고 하는 애랑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랑 관형사나 다른 부사 용어까지 모두 다 수식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정리하면 수식어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 품사의 마지막 여러분 감탄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탄사 갑시다. 감탄사. 자, 여러분 감탄사는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단독으로 쓰이는 품사의 개념이고요. 우선은 그 감탄사가 여러분 독립어원에 들어가는데 즉 독립어원에 얘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네 가지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여러분 나의 놀람이라든지 에그머니 뭐 이런 거. 에그머니는 좀 약간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우리 놀람을 드러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애들도 있냐면 나의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거죠. 느낌. 아휴, 이런 말들. 내 한숨을 쉬는 그런 감정도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부르는 말도 사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르는 말을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 호응 이런 표현들을 써놨는데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들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답, 대답하는 거 이런 따위의 말들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독립어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형태 변하지 않죠. 왜요? 얘는 뭐니까? 불변어니까. 자, 그리고 조사 절대 결합 못해요. 그럼 우리 품사 중에서 조사가 절대 결합할 수 없는 건 감탄사, 관형사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자, 문장에서 관련이 너무 적으니까 독립적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위치는 자유롭지만 대부분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서 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략을 무조건 해도 상관없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감탄사는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대신 이제 옆에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거는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여러분 적이 붙은 말들이 있어요. 가급적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기계적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품사를 뭘로 좀 볼까?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조사가 결합하지 않을 때 적극적 사고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로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동사처럼 쓰고 있나 보다. 자, 왜냐면 체온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조사랑 결합되어 있대요. 적극적 이. 근데 여러분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적극적 이다. 서술교 조사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명사로 취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쉽다. 가급적 빠르다. 이러면 대부분 부사나 용언을 꾸며주죠. 그런 경우는 부사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적이 붙은 거를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서 이 품사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우고. 자, 체연을 수식하는 부사는 단지 너밖에 없어. 단지 너, 다만, 이런 오직 너, 오직 나, 오직 이것 이렇게 쓸 수 있는 말들이니까 체연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감탄사를 좀 보면요. 감탄사는 여러분 이름에다가 혹급조사를 붙여서 누구야 이름 부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는 감탄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왜냐면 단독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름은 여러분 대명사, 즉 체연이잖아요. 체연. 거기에다가 혹급조사를 붙일 거니까 여러분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품사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감탄사는 품사 하나거든요, 여러분. 얘는 품사가 두 개니까 절대 감탄사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청춘. 여러분 단독으로 쓰고는 있지만 절대 여러분 이 청춘은 여러분 아까 놀람, 감탄, 부름, 응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추상명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명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1번, 2번 이렇게 써놓은 거는 문장 성분에 가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독립어들에 대한 개념이지 감탄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품사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품사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아까 선생님이 계속 뭘 설명했냐면 지시부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지시관용사도 있어. 성상관용사가 있고 성상형용사가 있어. 이러면 똑같은 모습인데 품사가 다른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품사의 통용. 그럼 여러분 품사의 통용은 한 문제에 선택지가 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2개씩 비교하는 문제 총 10가지의 품사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문법적 성질, 즉 둘 이상의 품사의 성질을 띠고 있는지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시대명사, 지시관용사, 이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꾸며주고 조사가 붙는지 이런 여부로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품사의 이 종류를 구분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한 번씩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품사의 통용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사의 통용은 시험에 문제 유형이 더 많으니까 이거 꼭 기억할 거. 자, 그러면 여러분 품사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영상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